어느 날 아들이 와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어머니, 저 이제부터 여자로 살아갈 거예요.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게 돈 좀 주세요. 또 어느 날 딸이 와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저 남자로 살아갈 거예요. 남자로 성전환 수술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정노동연구소 그리고 본능대학교 대표 김태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성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애자, 양성애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중간 지대의 사람들이 많게는 약 5%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결정돼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요? 과학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영향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은 엄마 뱃속에서 8주부터 24주 사이, 즉 6개월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6개월이 될 때까지는 이 태아가 완전한 남성이다, 완전한 여성이다 라고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성기의 모양도 보이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성의 본성으로 봤을 때 완전한 남자, 완전한 여자가 되는 것은 바로 6개월까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신 8주부터 24주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남성 호르몬이나 또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Y염색체로 인해서 8주부터 24주 사이에 어마어마한 남성 호르몬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바로 남성 호르몬 샤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야 온몸의 육체적인 성도 남성으로 완전히 결정이 되고, 그리고 정신의 성도 완전히 남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뇌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정체성과 성지향성입니다. 성정체성은 무엇이냐? 나의 육체에 상관없이 내가 남자로 느끼느냐 여자로 느끼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성정체성입니다. 남자의 육체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로 느끼는 사람, 이것은 성정체성이 바뀌어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트랜스젠더입니다.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이 트랜스젠더가 아니고, 성전환 수술과 관계없이 성정체성이 바뀌어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트랜스젠더입니다. 전 인류의 1%에서 2%, 많게는 한 3%까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성지향성은 무엇이냐? 내가 남자에게 끌리느냐 여자에게 끌리느냐, 성적인 매력을 어디에서 끌리느냐가 바로 성지향성입니다. 제가 남자인데 당연히 성적인 매력을 여자한테 끌린다면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남자인데 남자한테 성적 매력이 끌린다면 그것은 바로 동성애자입니다. 또 여자인데 여자에게 성적 매력이 끌린다면 이것도 바로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는 성지향성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는 성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정체성이 자기 육체와 같은 사람, 즉 남자로 태어났지만 성정체성도 남자인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지향성이 남자라고 가 있기 때문에 연애를 여자와 하지 않고 남자와 할 뿐이죠. 또 여자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은 사실은 8주부터 24주 사이에 결정되는 선천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만 이해를 해도 다른 사람의 성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텐데, 이것이 큰 병인 것처럼,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은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 딱 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뿐만이 아니라 양성애자, 간성애자, 무성애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성애자는 바로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남자의 성행위와 여자의 성행위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사이간자를 써서 간성애자라고 합니다. 무성애자는 아예 성적인 흥미와 취미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정신적인 사랑을 하지만 육체적인 사랑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섹스를 한번 하는 게 차라리 달콤한 케이크가 좀 낫다. 이게 바로 무성애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남성과 여성 이외에도 다양한 성 정체성, 성 다양성이 있는데 이것이 엄마 뱃속에서 8주부터 24주 사이에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뇌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타고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참 고치려고 하고 그러죠.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의 암호를 풀어내는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잠수함이나 독일의 군사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연합군들이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독일의 이니그마라는 암호를 풀어내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쟁 이후에 훈장을 받기는커녕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재판을 회부되고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억지로 받게 해서 결국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과에 독을 넣어서 사과를 먹고 자살을 하게 된다. 한 천재의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 앨런 튜링이 먹은 사과가 바로 지금 애플사의 사과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애플사의 사과 로고 초기 로고를 보면 무지갯빛의 사과가 있고 여기 한 입 베어 먹은 자국이 있는데 이 무지갯빛이 바로 이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큐어 축제에 가서 보시면 이런 무지개 색깔의 깃발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영국은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영국에서 앨런 튜링이 그렇게 비참한 비극을 맞았는데 지금은 남성끼리의 또는 여성끼리의 결혼,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여왕의 자비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성 정체성에 대한 갈등, 성 지향성에 대한 갈등,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가정에서 또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